네, 반갑습니다. 닌자입니다. 오늘은 자산시장에서 투자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 바로 이 유동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코로나 이후에 역대급 유동성 공급으로 자산시장이 폭등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투자라고 하는 걸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유동성 공급이 뿌려지면 그때 자산시장이 오를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린 투자시장에서 유동성이란 말을 참 많이 하고 그리고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유동성 공급이 정확히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오늘은 투자를 함에 있어서 꼭 알아야 하는 기본 상식 중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가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는 재정정책이고 하나는 통화정책입니다. 먼저 이 재정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 살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민들의 공공살림살이를 하기 위해서 지출과 수입을 관리하는 정부의 경제활동입니다. 자, 오늘은 유동성 공급이 주제이기 때문에 긴축이라고 하는 재정을 줄이는 방법 말고 재정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나라 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 돈을 정부에서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는 세금을 냅니다. 이 세금으로 돈을 만듭니다. 그런데 들어올 걸로 예상되는 세금은 적고 진행해야 될 사업은 많다면 추가 예산을 편성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중요한 이 국채를 발행을 합니다. 자, 최근 미국에서 부채 한도 협상을 했죠. 여당과 야당이 서로 승인해달라, 못해준다, 막 이렇게 싸우다가 어느 정도 선에서 협의를 보고 협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미국은 국채를 발행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국채를 발행하는 곳은 재무부입니다. 과거 연준 의장을 했던 이 제닛 앨런이 현재 미국의 재무부 장관입니다. 이렇게 국채를 팔아서 들어온 돈으로 국가 사업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국채라고 하는 것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투자가 되겠죠. 투자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행위입니다. 그럼 이 국채라고 하는 것도 언제 어떤 가격에 사서 어떤 시점에 어떤 가격에서 파는 게 유리할지 계산을 해보고 사겠죠. 그럼 국채를 사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대한 싸게 사고 싶어 할 테고 혹은 이율이 가장 높을 때 사고 싶어 할 것입니다. 국채를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발행하는 국채를 다 팔기를 원하니까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과 이율에 맞춰서 팔게 됩니다. 그래서 국채의 이율과 가격은 현재 이 기준금리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과 주요 선진국들이 나라 살림을 위해서 하고 있는 정책이 바로 이 재정정책입니다. 그래서 국채를 많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자산시장이 국채의 가격과 이율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이 국채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이고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기 때문에 제가 따로 조만간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게요. 자,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적 완화. 지겹도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2, 3년 전에 경험했던 자산시장의 불장, 그 원인이 바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일어났고 미국의 연준에서는 엄청난 양의 돈을 풀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여 그 돈이 자산시장으로까지 흘러 들어와서 엄청난 상승장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앞서 설명드린 재정정책은 한국은 기획재정부에서 하고
미국은 재무부에서 합니다. 그럼 통화정책은 어디서 하느냐? 바로 중앙은행에서 합니다. 한국은 한국은행이라고 하는 곳이 중앙은행이고 미국은 연준이라고 하는 곳이 중앙은행입니다. 시장에 돈이 없어서 경제활동이 마비되어서 경기 침체로 들어간다면 이 중앙은행에서는 금리를 낮추고 돈을 찍어내어서 시중은행에 보냅니다. 자, 이거 정리해 드릴게요.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낮추고 돈을 찍어내어서 시중은행에 보냅니다. 그럼 해당 이 은행들은 그 돈을 경제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이나 개인에게 빌려주어서 시장에 돈이 돌고 살아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길 거예요.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서 시중은행에 돈을 풀고 시중은행은 그 돈을 시장에 푸는 건데, 그럼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낼 때, 이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낼 때 그냥 기준과 계획도 없이 막 풀어도 되는 거야?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돈을 찍어내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요소들이 작용을 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너무 많은 돈이 풀리면 돈의 가치는 하락하게 되겠죠. 돈은 많고 물건은 적으니 물건값, 즉 물가는 올라가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감안하고 계산하여서 돈을 찍는 양을 정하는데 이를 통화량 조절이라고 합니다. 뭐 똑똑한 사람들이 회의해서 알아서 적절한 양의 돈을 잘 풀겠지. 그런데 아무 담보도 없이 그냥 막 돈을 찍어내도 되는 거야? 라는 궁금증이 또 생기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담보가 바로 채권입니다. 연준은 국채나 기업채를 담보로 시장에 돈을 풉니다. 자, 그럼 연결이 되죠.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서 팔게 되고 그 국채를 사는 사람들은 다양하겠지만 연준도 이 국채를 삽니다. 이렇게 매입한 국채는 양적 완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이 연준은 국채 매입을 통해서 시중 자금 공급을 촉진하고 금리를 낮춰서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국채를 구입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현재 상황은 고금리 시대이죠. 이 고금리 시대에는 이율이 높아서 연준이 하는 이 양적 완화, 그러니까 통화정책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는 높은 이율로 이 국채라고 하는 것이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채를 팔아서 만든 돈으로 나라 살림에 사용하는 재정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고금리가 계속 유지되면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고 시장의 자금이 말라서 경제활동이 둔화되면 언젠가는 연준이 국채를 매입하고 금리를 낮춰서 통화정책, 즉 양적 완화를 하겠죠. 그래서 연준이 국채를 매입하는 움직임이 보이면 금리 인하 그리고 이 양적 완화,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이제 곧 시장에 돈이 풀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이것만으로도 한 3-4시간 정도는 설명을 해야 할 만큼 많은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 투자자로서 대충 알아야 될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정책이 바뀌니까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인지를 잘 하시고 투자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상 닌자였습니다.